샬라입니다. 네, 또 영상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켜봤는데요. 다행히 영상을 찍을 때는 사실 선풍기하고 에어컨을 틀면은 소리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틀지 않고 찍으려고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상을 찍으면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막 겨울옷 입으면 땀나고 그래서 진짜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선풍기도 틀지 않고 에어컨도 틀지 않아도 날씨 자체가 시원해가지고 그래도 영상을 찍을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겨울 울실을 가지고 뜨개를 해도 나름 뭐 엄청나게 손에 땀이 나거나 아니면 끄급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슬슬 겨울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저번에 말씀드렸던 러브모드 가디건 테스터 니팅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시간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장은 어느 정도를 떴냐면, 몸통은 다 떴고 소매도 한쪽을 어제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소매를 지금 뜨고 있다가 다시 영상을 찍으려고 왔고요. 버튼밴드는 한 짝이 남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소매를 두 번째 소매를 거의 마무리를 한 다음에 버튼밴드 한 짝만 뜨고 단추를 달면은 이제 다 끝납니다. 그 전에 그 바느질도 해야 해요. 이게 아무래도 바텀업 도안이다 보니까 근데 소매도 이제 탑다운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바텀업이거든요. 그래서 소매도 이제 바느질을 하고 여기 어깨에 잘 이어주는 게 약간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러브모드 가디건 얘기를 하려고 카메라를 킨 건 아니고요. 여기 조금 살짝 보이는데, 네, 바로 제가 저번 뜨개 계획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8월 달에 뜨개 계획을 브리핑하면서 첫 번째로는 이제 폴로만 니트를 완성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폴로만 니트를 제가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네, 약간 구겨져 있기는 한데 네,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뭔가 이상하다 했더니 반대로 들고 있었네요. 네,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네, 저희 폴로맛 니트이고요. 이 착샷은 제가 아마 오프닝에 넣어놨을 거예요. 잠깐 보고 오셨죠? 물론 설명을 조금 드리고 난 다음에 이걸 다시 입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영상으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저의 반팔 니트고요. 여름 옷이라서 네, 이렇게 하늘하늘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이 실 자체가 사용하기에 굉장히 찰랑찰랑한 실이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무슨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울실하고는 느낌이 굉장히 다르고요. 제가 보고 뜬 영상을 보고 떴는데 유튜브에 희귀킹 님이라고 계세요. 그 희귀킹 님께서 폴로맛 니트를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려주셨었고요. 그 영상을 보고 이렇게 따라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근데 상당히 마음에 들게 나와가지고 아주 만족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제도 제가 그 갑작스럽게 드라이브를 갔어요. 네, 드라이브를 가서 이제 카페에 가서 뜨개를 했는데, 그때도 이 옷을 입고 가서 뜨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희귀킹님의 폴로맛 니트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는 원 사이즈인데요. 원 사이즈인데 이제 바늘 굵기하고 실 굵기를 조정해서 사이즈를 조정할 수가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희귀킹님은 원작 같은 경우에 3mm 바늘, 3.5mm, 4mm 이렇게 사용을 하셨었는데 저는 3.25mm로 작업을 했습니다. 3.25mm로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 여기에 고무단 같은 경우에는 0.5mm 줄여가지고 2.75mm로 작업을 했어요. 네, 그래서 고무단을 옷인데 이제 2점대 바늘로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약간 속상한 느낌이 있었지만 이렇게 3.25mm로 작업을 했었고, 여기가 상당히 얇은 바늘을 사용하니까 확실히 예뻐요. 되게 찰랑찰랑하기도 하고 되게 편물이 실제로 고르지 않을지라도 그런 느낌으로 나와서 좋았고, 이 도안의 특징 같은 거를 미리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도안은 바텀업이 아니라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되는 옷입니다. 네, 근데 신기하게 탑다운인데도 이렇게 세린 슬리브 느낌으로 옷이 나와요. 희귀킹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처음 해보는 방식이었는데 탑다운인데도 셋인 슬리브 방식으로 이렇게 소매가 예쁘게 나와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드롭 숄더나 아니면 요크 스웨터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고 주로 선호하는 게 이렇게 셋인 슬리브 방식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아니면 쉐들 숄더 같은 느낌의. 그런데 이렇게 탑다운인데도 셋인 슬리브라고 해서 도전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도전을 해봤고요. 그리고 더 하나 좋았던 거는 이렇게 뒷면에도 신기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느낌이 나죠. 이게 중간에서 갑자기 코를 줍고 막 옆쪽도 코를 줍고 해가지고 만드는 방식인데 그 과정에서 실을 한 번도 자르지를 않아요. 실을 자르지 않고 그렇다는 거는 이제 나중에 가서 정리할 실이 상당히 적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요. 그래서 이 옷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사용한 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사용한 실은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텐코라고 적혀 있어요. 텐코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 딜라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만드신 실이고요. 이 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브랜드 얀에서 이벤트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이벤트를 하시는 거에 신청을 했는데 당첨이 되어서 옷을 떠볼 수 있게 됐고요. 이벤트 자체는 브랜드 얀에서 하셨었는데 실을 만드신 곳은, 실 판매하시는 곳은 딜라 스튜디오라고 해요. 근데 약간 헷갈리는 거는 딜라 스튜디오가 KPC 얀하고 합쳐졌나? 어쨌든 뭔가 질문을 하면은 KPC 안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해가지고 KPC 안에서도 판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을 4보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 컬러를, 이게 실버 브리즈 컬러예요. 실버 브리즈 컬러를 2보를 받았고요. 이 말차 컬러도 2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폴로맛 니트를 만들 때 말차 컬러로 뜰지 실버 브리즈 컬러로 뜰지 약간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저는 말차 컬러는 아직 사용을 하지 않았고 이거는 나중에 이제 펀칭 니트를 떠볼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여름이 거의 다 지나가서 당장 뜰지는 모르겠고요. 뭐 어쨌든 실이 있으면 언젠가는 뜨겠죠. 근데 그리고 이게 실이 굵기가 2가지가 있어요. 디케이 굵기 하나 하고 핑거링 굵기, 그러니까 4플라이가 하나가 있는데 저는 4플라이를 받았고요. 여름 실이니까 얇은 실로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받았는데 처음 받았을 때는 약간 당황을 했던 게 생각했던 것보다 실이 더 얇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실이 정말 상당히 얇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을 했었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는 4mm 바늘로 이렇게 스와치를 내봤었는데 너무 성글성글한 거예요. 3.5mm로 또 작업을 했죠. 근데 그랬더니 또 성글성글 해가지고 결국에는 3.25mm까지 내려왔다는 뭐 슬픈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사실 3mm로 작업했어도 더 예뻤을 것 같은데 3mm까지는 내려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3.25mm로 작업을 했고, 디케이 굵기를 만약에 제가 받았었다면 아마 4mm로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완성하고 난 거를 보면은 4플라이로 받아가지고 얇은 걸로 받아가지고 3.25mm 바늘로 작업을 한 게 좀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여름 니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얇은 게 좀 좋잖아요. 얇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 비치지는 않는데 충분히 얇고 하늘하늘한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마음에 드는 옷이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 실 같은 경우에는 코튼이 55%였나? 그리고 나머지 45%가 리오셀이라는 성분이라고 해요. 리오셀이라는 성분이 정확히 뭔지는 저도 잘 모르는데 이 유칼립투스 나무에서 추출한 섬유를 가지고 만든 뭐 그런 성분이라고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기한 게 코튼만 있으면 이런 느낌이 안 나는데 리오셀 성분이 들어가서 그런지 약간의 광택도 느껴지고요. 실이 너무너무 부드러운데 가장
가장 뭔가 눈에 띄는 부분은 실이 정말 찰랑찰랑하고요. 약간 가볍고 그리고 매끄러워요. 매끄럽고 그리고 땀 같은 게 나도 약간 흡수가 잘 된다고 하고요. 금방 마른다고 하고 바람도 잘 통해서 통기성도 좋다고 해요. 그래서 실의 촉감이 진짜 정말 너무 부드럽습니다. 진짜 너무 부드럽고요. 이렇게만 만져도 부드러운데 얘를 뜰 때 보면은 무슨 실에 파우더 칠을 해놓은 것처럼 정말 뽀송뽀송하고 매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써봤던 여름 실들 중에는 가장 뜨는 촉감이 좋아요. 가장 뜨는 촉감이 너무너무 좋고 뭔가 여름 실인데도 울 실처럼 약간의 쫀득함? 이런 게 있기는 해요. 근데 아무래도 실이 얇아갖고 그런 쫀득한 느낌이 강하게 느껴지지는 않았고요. 그냥 그래도 여름 실 중에 이런 촉감이 나온다고 좀 이런 정도의 느낌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 실 포장 패키지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리본도 있고 정말 너무 예쁜 공같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안쪽에가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안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한 겹, 두 겹, 세 겹 막 이런 겹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센터풀 하기가 너무너무 편하고요. 센터풀을 하다 보면 얘가 점점 얇아져서 처음에는 이렇게 공 같은데 공이 점점 이렇게 납작해져 가지고 점점 도너츠가 됐다가 그 다음에는 진짜 처음에는 만두가 됐다가 그리고 도너츠가 됐다가 나중에는 약간 이렇게 흐물흐물해지긴 하는데 그래도 센터풀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실입니다. 그래서 말차 컬러는 이런 느낌이고요. 초록색이에요. 네. 근데 이 색상이 너무 예뻐가지고 저는 진짜 만족스럽고 이 실버 브리즈 컬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게 그레이 실버 느낌이라고 해서 은갈치 느낌이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뭔가 상세 페이지에서는 약간 라벤더기가 한 방울 들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믿져야 본전이지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봐도 지금 조명도 안 켜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근데 실버 회색깔에 약간 라벤더 느낌이 한 방울 정도 들어가 있는 그런 색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약간의 라벤더 느낌이 드는 옷이고 또 뭔가를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옷을 떴을 때 여기가 두코 고무뜨기가 들어가요. 고무단 부분에. 근데 제가 두코 고무뜨기를 처음 해봤는데 이걸 하는 거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거를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마감을 뭐라고 하셨지? 튜블러 바인드 오프? 두코 고무뜨기 튜블러 바인드 오프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목을 했는데 처음 두코 고무뜨기의 돗바늘 마무리를 처음 해봤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너무 울퉁불퉁해서. 지금은 세탁을 해서 좀 괜찮아졌는데 그때는 좀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민이 돼서 이거를 뜯친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영희님께서 히야히야 바인드 오프도 괜찮다 말씀을 해주셔서 소매는 히야히야 바인드 오프를 했고요. 저번에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는 좀 쪼글쪼글했는데 이렇게 세탁을 하니까 괜찮아졌고 얘가 신축성이 꽤나 좋아요. 이렇게 신축성이 꽤나 좋고 근데 약간 하나 아쉬웠던 부분은 제가 몸통도 그래서 히야히야 바인드 오프를 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약간 고무단 끝부분이 약간 늘어난 거예요. 네, 고무단 끝부분이 약간 늘어나가지고 약간 여기가 입었을 때 핏이 예쁘지는 않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약간 아쉽습니다.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입기에 나쁘지 않고 저는 애초에 실이 두 볼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볼이 하나당 100g인데 보통 볼실은 약간 무게가 되게 아쉽게 들어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g이라고 하면 96g, 98g 이렇게 들어있는데 텐코 썸머양 같은 경우에는 103g, 105g 이렇게 들어있어서 약간 마음이 넉넉해졌었고 그래서 저는 이 옷을 두 볼을 사용했어요. 두 볼로 완성할 수 있었던 옷이었고 그래서 이 옷의 무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거의 알뜰살뜰하게 다 실을 사용했거든요. 두 볼을. 그래서 203g, 204g 네, 이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옷의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슴 단면이
43cm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슴 둘레가 86cm라는 거고, 기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다른 걸 다 작업하고 실이 되는 데까지만 작업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뜨다가 중간에 두 코 고무뜨기 고무단을 들어갔었는데, 근데 생각보다는 좀 더 길게 나왔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기장이 46cm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완성한 옷 같은 경우에는 가슴 단면이 43cm, 기장이 46cm가 나왔고요. 200g, 그러니까 두 보를 가지고 완성한 옷의 스펙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데 얘가 단면이 86이라고는 하는데 옷을 입으면은 얘가 이렇게 늘어나요. 아무래도 꽈배기 편물이기도 하고 고무뜨기 편물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늘리면은 진짜 50cm는 거뜬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가슴 둘레가 100cm까지는 입으실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딱 붙게 입는 거긴 하지만 저는 이런 꽈배기 폴로맛 니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딱 맞게 입는 게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3mm로 3.25mm 말고 3mm로 뜰걸 이라고 약간의 후회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입었을 때 여기 어깨 부분이 딱 여기에 이렇게 오면 예쁜데 이 부분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지금 입고 있는 옷처럼 이렇게 살짝 내려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만약에 제가 0.25mm를 줄여서 3mm로 작업을 했으면 여기에 좀 더 딱 맞게 예쁘게 오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옷 같은 경우에는 뭔가 도안이 뭐라고 해야 되지? 도안을 설명을 드릴 때 영상이 3개인가가 올라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폴로맛 니트를 뜨기 위한. 그리고 다른 영상 서브 느낌으로 2개로 뭐 소매 티 안 나게 코 줍는 방법 하고 넥 라인 쉐이핑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영상까지는 괜찮았는데 세 번째 영상부터는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도안을 만드셔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 자체가 진짜 정말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영상을 보면서 약간 아쉬웠던 부분을 말씀드리게 된다면 전체 코스를 알려주시지를 않으세요. 네, 그래서 이 소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을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여기서부터 이 꽈배기부터 여기까지가 처음에 있는 이 꽈배기부터 꽈배기까지가 처음에 있는 무늬이고, 주어가지고 이렇게 점점 소매 늘림을 해가지고 밑에까지 오게 돼요. 소매 늘림을 했을 때 총 몇 코가 나오는지를 알려주지 않으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영상 보고 모양대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양대로 결과적으로 잘 따라하긴 했지만, 만약에 소매를 총 몇 코까지 늘려야 하는지 아니면은 소매를 몇 코 늘려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좀 더 명쾌하게, 저는 명쾌한 그런 설명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명쾌하게 옷을 뜰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몇 코를 늘려야 하는지 숫자를 그 영상을 보고 숫자를 세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이 늘림을 할 때도 이렇게 이쪽 부분인데 여기서부터 여기 늘림이 들어가요. 근데 늘림을 할 때 처음에 M1LP, M1RP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을 해주시는데 M1L, M1R 이런 부분은 설명을 해주지는 않으세요. 근데 다른 영상에는 설명을 해주셨다고 했는데 제가 다른 영상 그 튜토리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건 아니어가지고 그렇고 혹시나 그냥 예전 영상에 설명을 해주셨다고 하더라도 이 옷을 새로 뜰 때 이 옷에 대한 영상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탑다운이건 바텀업이건 옷을 이제 10벌 이상 떠봤지만 처음 옷을 뜨시는 분들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뜨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그런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M1R을 했을 때 어느 방향으로 늘림 무늬가 나오는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했을 때 어떤 늘림으로 그러니까 무늬가 어떤 방향으로 나게 되는지,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좀 더 뭔가 더 초보이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영상 자체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약간 이런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지라도 기본적으로 보고 따라 하시는데 커다란 문제는 없고요. 탑다운을, 그러니까 이렇게 옷을 작업하시는 게 진짜 처음이신 분들만 아니라면 네, 충분히 뭔가 보면서 따라 하실 수는 있을 만한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옷은 제가 한번 지금 착용을 하고 와 볼게요. 그리고 저의 핏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폴로만 니트를 입고 와봤어요. 근데 핏이 상당히 괜찮죠? 처음에 이제 완성을 하고 세탁하기 전에는 여기 소매 부분이 약간 살이 많이 쪄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아무래도 꽈배기 무늬다 보니까 팔뚝이 되게 두꺼워 보인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세탁을 하고 나서 이렇게 또 약간 무늬가 펴지고 입으니까 그렇게 두꺼워 보이진 않는 것 같아서 일단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부분이 좀 떠요. 그래서 약간 이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기 어깨 부분도 이렇게 약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끝에 와 있죠. 근데 만약에 이게 약간 올라와서 이 정도에 딱 되게 했으면은 좀 더 예쁘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일단 도안의 진행 과정, 진행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사진으로 남겨놓은 것들이 있어요, 과정을. 그래서 그 사진을 아마 띄워드리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기한 게 약간 사다리꼴 모양으로 옷을 뜨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올려놓을게요. 사다리꼴 모양으로 옷을 뜨기를 시작하고요. 그 사다리꼴에서 이제 코를 주워가지고 사다리꼴을 다 만든 다음에 이제 앞판을 뜨기 시작합니다. 네, 앞판도 뜨고요, 뒷판도 뜨고요. 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소매도 이렇게 옆에서 코를 주워서 진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소매를 늘리면서 앞판 늘리고 뒷판 늘리고 하면서 동시에 여기 넥 쉐이핑을 같이 진행을 합니다. 넥 쉐이핑을 진행을 한 다음에 앞에서 합쳐줘요. 합쳐주고 여기 소매 늘림은 좀 더 마저 해주는 그런 방식인데요. 진행 과정도 여기 옆에다가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제가 이제 소매를 늘림을 하면서 앞목을 이렇게 합친 사진인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 나중 가서는 이제 하나로 뜰 수가 있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소매 분리를 하고 이제 몸통을 그냥 쭉 내려가면 되는 방식인데, 뭐 방식 자체가 새로 처음 해보는 방식이기도 하고, 탑다운인데 세든 슬리브 방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약간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요. 코를 여러 번 주워줘야 해서. 근데 코를 줍는 방법이 어렵지도 않고, 만들었을 때 이 옷의 핏이나 완성도가 괜찮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는 도안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근데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탑다운에 어쩔 수 없는 그런 고질적인 그런 건데, 아무래도 바텀업 같은 경우에는 이 소매 팔을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바느질을 하고, 이 소매도 여기까지 바느질을 하면은 여기 약간 겨드랑이 부분을 좀 더 딱 맞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만들 수가 있는데, 탑다운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부분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팔에 들었을 때 제 겨드랑이는 여기에 있는데 옷은 여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남는 게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약간 옷이 아예 핏되진 않는 느낌? 근데 대신에 더 편하게 입고 다닐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은 아주 팔랑팔랑한 옷이 됐어요. 이거는 실 자체의 특성인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팔랑팔랑하고 찰랑찰랑한 느낌은 그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리오셀 성분 덕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옷을 제가 방금 전에 그 분홍 색깔 옷을 입었다가 이 옷을 지금 갈아입었잖아요. 딱 입었을 때 약간 시원합니다. 시원하고요. 정말 부드러워요. 진짜 너무 부드럽고 얇고 하늘하늘하고 좋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편물 느낌이 무슨 느낌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편물이 좋아서 이거를 만약에 이 실로는 애기 옷을 뜨시는 것도 정말 추천드려요. 네, 아가들의 여름옷 정도? 아니면 간절기 가디건까지? 네, 아이들 옷을 뜰 수 있을 만큼 자극이 전혀 없고
오히려 진짜 부드럽고 괜찮은 실이에요. 그만큼 약간 제가 생각하기엔 가격대도 있긴 있어요. 면이랑 리오셀 성분인데 100g에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 15,000원인가?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100g에 15,000원이니까 진짜 확실히 저렴한 실은 절대 아니고요. 근데 그만큼 뭔가 가공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 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부드러워서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 혹은 이제 아이들의 옷을 떠주시려는 뭐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추천하는 실이고요. 여름 실로 보통 아이들 옷을 위해서 이제 유기농 코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코튼 백으로 하면은 약간 더워요. 어른들도 이제 코튼으로 여름옷 떠보시면 아시겠지만 코튼 덥고요. 그리고 무게도 많이 나가요. 무게도 많이 나가고, 근데 또 린넨을 사용하려고 하면은 린넨은 약간 가슬가슬한 부분이 있어서 피부가 약한 아이들한테는 좀 자극적으로 느껴질 수 있잖아요. 저는 아기가 없고 조카도 없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뭐 제 생각에는 약간 린넨도 가슬가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 리오셀 성분도 아무래도 천연 성분으로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코튼 같은 경우에도 괜찮은데 그 코튼의 장점인 부드러운 것, 자극이 없는 것, 이것에 더해서 약간 이렇게 통기성이나 아니면 약간 시원한 느낌이나 네, 그런 것들까지, 그리고 무게도 약간 코튼보단 좀 가볍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까지 이제 보완을 했으니까 네, 뭔가 아가들의 옷을 뜨기에는 정말 좋은 옷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가슴 단면을 보면은 여기가 43cm고요. 단면이 완성을 했을 때 여기 기장이 크롭이에요. 제가 실이 있는 데까지만 사용을 해서 여기까지 떴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6cm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입고 다니기에는 그냥 딱 무난한 정도? 크롭이기는 하지만 감당 가능한 부담스럽지 않은 크롭 정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저보다 사이즈가 크시거나 좀 더 긴 편물을 원하신다면 후플라이로 사실 거면은 3벌 추천드리고요. 3벌이면 약간 양이 많을 수도 있긴 한데 뭐 사이즈 따라 다르죠. 네,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DK 굵기를 사신다고 해도 3벌은 필요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도안이 코스를 조정하기는 약간 코스 조정하는 것까지 제시해 주시진 않으신데, 이게 이제 이 꽈배기 코스나 아니면 여기 있는 그냥 메리아스 단 코스나 아니면 꽈배기 개수나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옷은 이렇게 아주 저는 만족스럽게 나왔고, 만족스러운데 이제 아쉬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감을 히야히야 말고 다른 걸로 할 걸 그랬나? 왜냐면 이렇게 약간 딱 붙는 느낌이 아니고 약간 프릴 느낌으로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아쉽고, 네, 어깨 부분 약간 아쉽고, 겨드랑이 부분 약간 아쉽고. 근데 아무래도 옷이라는 거는 핸드메이드고 이제 제가 만든 도안이 아니고 다른 분이 만든 도안을 가지고 제가 옷을 뜬다고 하는 거에는 아무래도 그렇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도 도안이 아닌 이상에는. 그래도 정말 만족스러운 촉감에 만족스러운 옷이 만들어져서 이제 여름이 거의 가고 있죠. 여름이 가고 이제 가을이 오는 느낌이 들고 있는데 그 마지막 초가을까지는 잘 입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좀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바지에 넣어서 입고 다니면 괜찮으니까요.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네, 폴로맛 니트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하나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진짜 약간의 사치템 같은 느낌인데 저는 이거를 샀습니다. 짠! 미니 TV? 이런 거예요. 미니 TV인데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운데 약간 저금통 기능도 되는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 네, 안에는 이 뭐라고 해야 되지? 팜플렛? 이런 거 아직 빼진 않았는데 저금통 느낌이 되는 거고, 이 친구는 체리나무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옆으로 넣어가지고 스마트폰 넣어갖고 스마트폰 거치대예요. 근데 제가 딱 이걸 보자마자 이걸로 떼기로그 보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걸 딱 구매를 했는데, 이걸 어디서 구매를 했었냐면 그 얼마 전에 펫페어가 있었어요. 코엑스에서.
페페어가 있는데 이제 저희 집 고양이들이 장난감이 다 망가져가지고 네, 고양이 장난감도 살 겸 간식도 살 겸 페페어에 잠시 들렸었는데 그 옆에서 이 핸드아티 코리아라고 이 페어도 같이 들어가서 볼 수가 있더라고요. 페페어에 들어가면은. 근데 제가 여기도 약간 사전 예약을 해놓기는 했었거든요.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해놓긴 했었는데 여기를 또 이제 뜨기를 하는 사람으로서 호기심이 생기니까 안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한 바퀴 가볍게 둘러봤는데 이걸 파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쓸모없는 거 아는데 굳이 살 필요 없는 거 저도 아는데 너무 뭔가 귀엽고 제 취향을 저격을 해가지고 사봤습니다. 그래서 10,000원이었고요. 조립을 제가 할 수도 있었는데 조립을 해서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 그냥 귀찮아서 조립된 걸로 받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요즘에 이걸로 뜨개로그 보면은 진짜 너무 좋아요. 네, 이걸로 뜨개로그 보면은 진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너 딱 그 높이도 편하고 그리고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딱 넣으면은 편하고 네, 좋아요. 뭔가 디테일적으로도 괜찮은 것 같고 체리나무로 만들어서 그런지 원목은 아닌데 겉에 체리나무 그거를 붙였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향도 되게 좋은 나무 냄새가 나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금통이기도 하고 저는 여기다가 그냥 뜨개 용품들 짜잘짜잘한 거 넣어놓을까 생각 중이긴 해요. 어차피 뜨개 하면서 보는 거니까 만약에 이 안에다가 뜨개 용품 넣어놓으면은 그냥 코바늘 같은 거 넣어놓으면은 필요할 때 하나씩 주워갖고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목적인 저금통으로 쓴다고 한다면 이렇게 만약에 동전이 있으면 여기로 찡그랑 하고 넣으면 이렇게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이게 해성 레이저인가? 그 회사였던 것 같은데 낱개로는 안 파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거 10,000원 주고 샀거든요. 근데 인터넷 들어가 봤더니 개당 13,500원 정도인데 10개 단위로 판매를 하셔가지고 약간 네, 따로 구매를 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 샀죠.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 잭이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잭을 이렇게 넣고 이 안에다가 어떻게 사용을 하셨냐면 판매하시는 분은 안에 보조 배터리를 넣고 여기다가 잭을 빼갖고 잭을 연결을 해갖고 핸드폰으로 바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방법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뭐 캠핑 같은 데 갔을 때 보조 배터리 넣고 이렇게 보고 네, 그래도 되게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소한 사치템 이거 저는 유튜브를 보기는 보는데 이렇게 거치대에다 놓고 보는 거는 뜨개로그 볼 때밖에 없거든요. 근데 진짜 단순히 100% 그냥 진짜 뜨개로그를 보려고 네, 구매한 친구입니다. 그래도 그만큼 너무 귀엽고 너무 좋죠. 그래서 이걸로도 앞으로 뜨개로그를 잘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의 이 플로맛 니트 같은 경우에는 리뷰를 여기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계곡 카페에 갔는데 카페 앞에 계곡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잠시 머물다가 밥 먹고 왔는데 거기에 머물 때 찍었던 네, 뜨개 영상을 제가 붙여보려고 하는데 잘 붙여질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뒤에 다른 분들께서 자꾸 지나가셔가지고 네, 만약에 제가 그분들 얼굴을 다 모자이크 할 수 있으면 그분들 영상을 여기에 붙여보고 뒤에 붙여보고 아니면 그냥 제가 카페에서 네, 러브모드 가디건을 뜰 때 찍었던 영상을 붙이면서 네, 거기다가 후녹음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말하는 영상은 여기까지일 것 같고요. 네, 뒤에도 영상에 다른 영상을 더 붙여볼 테니까 좀 더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영상 넘어가도록 할게요. 짠! 네, 여러분 다시 샬라입니다.
사실 저 앞부분 영상을 월요일 날에 찍었었는데 현재는 수요일이에요. 영상을 바로 찍어서 녹음을 하고 업로드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러브모드 가디건을 제가 두 번째 소매를 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소매가 시간이 꽤나 걸리더라고요. 뜨는데 그래서 화요일 날에는 월요일 날에 제가 소매를 100단을 떴어야 했거든요. 진짜 정확하게 100단을 떴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제인 화요일에는 버튼밴드 나머지 한 짝을 뜨고 그리고 바느질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일을 다녀와서 저녁에 이제 남은 작업들을 해야 했기 때문에 어제는 또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F4를 하고 어제 세탁까지 하고 잤고요. 지금 러브모드는 잘 마르고 있는 중이고 저는 이제 영상을 편집을 하려고 왔습니다. 네, 편집을 하면서 녹음도 하고 그리고 오늘 저녁이나 내일 정도에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영상 속에 있는 저는 이제 경기도 광주에 있는 한 카페에 가 있어요. 사실 전날은 집에서 계속 러브모드를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드라이브 제안을 받아서 광주까지 다녀왔습니다. 저 카페는 이제 계곡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카페 2층이나 1층에서 보면은 계곡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계곡이 깊이가 아예 너무 얕지도 않고 너무 깊지도 않고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신 부모님들께서 꽤 많으시더라고요. 가족 단위로도 많이 오시고 커플도 많이 오시고 해가지고 저는 제가 앉아있는 저 자리는 그 정원 자리에 가장 구석탱이에요. 사람이 잘 오지 않는 가장 구석탱이에 앉아 있었고 그런데도 뒤에 이제 다른 분들께서 지나다니시는 게 꽤 많이 찍혀가지고 일단 거의 저의 영상으로 봤을 때 오른쪽 부분은 그냥 모자이크로 가려 놓았습니다. 네. 밖에서 가족들이 있어가지고 잡다한 생활소음 정도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냥 혹시라도 들리신다면 무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속에 저는 러브모드 가디건의 첫 번째 소매를 뜨고 있는 중인데요. 첫 번째 소매의 거의 끝부분, 그러니까 소매산을 만드는 부분을 이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번 러브모드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다음번에 제대로 영상을 찍어서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소매도 바텀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매에서도 이제 소매산이 들어가서 그 부분을 꼬매주는 방식이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소매산을 만들어서 꼬매주는 방식이 좀 더 손이 많이 가고 귀찮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옷을 다 만든 다음에 입을 때는 더 확실히 핏도 예쁘게 나오고 팔을 움직이는 것도 더 편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귀찮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냥 열심히 도안을 따라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는 근데 제가 생각을 했는데 좀 약간 그랬던 게 소매가 앞판보다 폭이 좁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미 러브모드 가디건 자체가 상당히 박시한 아우터 느낌의 가디건이기 때문에 소매는 조금 더 앞판보다 폭이 좁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소매가 더 통이 크더라고요. 소매가 밑에 부분도 앞판하고 거의 비슷한데 위로 이제 코 늘림을 하면서 점점 올라가게 되는 방식인데요. 거의 위에 끝에까지 가면은 앞판 코수의 한 1.5배? 이 정도 코수로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앞판을 떴을 때 앞판이 한 99g인가가 나왔는데 이제 소매를 뜨려고 보니까 한 200g 정도가 남은 거예요. 근데 소매 2짝하고 버튼밴드 한 짝까지 떠야 하니까 이 200g으로 뜰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또 실을 한 50g에서 100g 사이로 조금만 더 보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진짜 웃겼던 게 근데 그 새로 보내주셨는데 새로 보내주신 실은 안타깝게도 사용을 하지 못하고 그 원래 보내주셨던 실을 이제 제가 2콘으로 소분을 해서 받았었는데 그거를 진짜 5g도 안 남기고 탈탈 털어서 다 썼어요. 네. 그래서 그 새로운 걸 보내주셨으니까 너무 죄송하기는 한데 아마 그걸 안 보내주셨으면 저는 진짜 식은땀 줄줄 나면서 뜨고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그래서 아니 앞판보다 소매가 코수가 훨씬 더 많은데 길이도 거의 비슷하고 왜 그 소매가 앞판보다 그램이 적게 나왔지?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앞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꽈배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꽈배기가 진짜 매 단 막 몇 개씩 꽈야 하거든요. 매 겉뜨기 단마다. 근데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 소매에는 꽈배기가 들어가는 꽈배기가 굉장히 작게 들어가 있어요. 네. 그게 작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마 실이 덜 든 게 아닐까? 주변에는 어차피 멍석뜨기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역시 아란 무늬를 뜨개를 하게 되면은 실이 훨씬 더 많이 소요가 되는구나 이런 것을 실제로 느껴보게 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소매가 94g 정도가 나왔고 네. 실은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1g? 2g 정도 남았을 것 같아요. 이게 지관에 감겨 있는데 지관이 이렇게 막 언뜻언뜻 보이는 정도니까 진짜 실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거를 추가 실을 이렇게 부탁드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떴다고 하면은 완전 그냥 진짜 쫄깃했겠죠. 쫄깃하고 네. 아마 테스터 기한이 없었다고 하면은 그냥 실을 다 쓴 다음에 부탁드렸을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테스터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다 보니까 실이 부족해도 그 안에 미리 주문을 해놨다가 기한을 맞춰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미리 부탁을 드렸는데 약간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따로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이 러브모드 가디건을 뜨고 나서 저는 이제 약간 이게 약간 마라맛이었어요. 마라맛이라고 하니까 모르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약간 난이도가 있었어요. 이게 어려워서 난이도가 있다기보다는 꽈배기가 많고 무늬가 많고 막 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뜨개를 할 때 난이도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거기다가 저는 약간 이 기한이 있었잖아요. 기한이 있었다 보니까 너무 막 마음이 급하게 뜨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근 열흘 정도 동안 제가 지금 영상을 못 올린 지 한 열흘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열흘이 넘었나? 근데 영상을 이제 계속 찍어야지 하고 그리고 완성작도 있으니까 찍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찍어야지라고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이게 제가 틈이 안 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번 주 저번 주에 좀 많이 바빴어가지고 일 끝나고 돌아와서 뜨개를 한 이제 거의 매일 한 새벽 2시까지 했어요. 이게 러브무드가 생각보다 무늬가 많으니까 진짜 잘 안 자라거든요. 그래서 새벽 2시까지 하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약간 뜨개를 하다가 다시 일을 갔다가 막 좀 이런 식의 생활을 계속 반복을 하니까 이게 영상을 찍어도 편집을 할 수가 없고 약간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의 뜨태기가 온 듯한 느낌을 받아서 이 러브모드 가디건을 뜨고 나서는 한동안 이제 도안 테스터 니팅은 약간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물론 다음번에 또 너무 마음에 드는 옷이 나오면 분명히 하고 싶어 할 저를 알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렇게 꽈배기 무늬가 너무너무 많은 옷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자제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제가 러브모드 가디건을 도안이 나온 다음에 천천히 그냥 제 마음에 거리낄 것 없이 천천히 했다고 하면은 그랬으면 정말 즐겁게 떴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하트를 하루에 하나?
2개 이 정도 뜨는 거는 정말 즐겁게 뜰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막 소매를, 더군다나 저는 실이 늦게 와서 시간이 한 2주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소매를 하루에 막 100단씩 뜨려고 하고, 등판을 막 이틀 만에 완성하려고 하고, 앞판을 하루 만에 완성하려고 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사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숙제 같은 게 있으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내가 이 숙제를 기한에 못 맞추면 어떡하지? 좀 막 이런 마음도 있고, 거기다가 문어발도 여러 개 있고 했어가지고, 네, 그래서 약간의 뜻해기가 왔었는데,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제가 분명히 러브모드 가디건이 끝나면은 그 날이나 그 다음 날은 이제 뜨개를 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뜨누누한테도 그렇고. 근데 이 러브모드 가디건을 F4를 하니까 이제 밤 11시인 거예요. 11시여가지고 어쨌든 그날은 어차피 셔터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금 오늘 자고 일어나서 오늘은 뜨개를 쉬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함정은 지금 제가 뜨개를 하면서 이 목소리를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뜨개 수다를 떨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그래서 저녁에 이제 또 제가 일정이 있어가지고 오전이랑 오후 몇 시간 동안은 뜨개를 하지 말고 영상 편집을 하고 이렇게 있어야겠다 했는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뜨개를 하면서 영상 후녹음 작업을 하는 게 말이 좀 더 잘 나와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이크 하나 들고 혼자서 말을 하려고 하면은 도무지 약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개를 하면서 영상 후녹음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뜨고 있는 거는 드디어 엄마의 라넌큘러스를 몸통을 마저 뜨고 바인드 오프를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고요. 이 라넌큘러스는 이번 주나 다음 주 초까지 꼭 완성을 하려고 다짐을 했어요. 네, 엄마가 자꾸 지금 여름 다 갔는데 저의 겨울 옷들은 다 완성을 하고 엄마 여름 옷은 이제야 떠주냐고 완전 불효녀라고 했는데 뭐라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네, 그렇습니다. 엄마 어차피 홍삼 인간이잖아 라고 했어요. 완전 불효녀 모먼트. 어쨌든 이제 영상을 보시면 전날 광주에서의 뜨개는 끝났고, 지금 보이는 영상은 그 전날이에요. 광주에서 전날의 영상이었는데 그 계곡 간 날 영상을 먼저 넣은 이유는 이제 폴로맛 니트의 리뷰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폴로맛 니트의 이제 착용샷을 약간 보여드리려고 먼저 넣었던 거고, 이제 수다를 더 떨려고 하는데 영상을 저만큼만 찍어놨어서 이제 세이브 해놨던 영상을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저 카페는 알게 모르게 저의 완성샷이나 아니면 이제 영상에 자주 등장하는 장소인데요. 저의 최애 카페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 광주에서 뜨고 있던 소매를 이제 그 전날부터 뜨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소매도 상당히 오래 걸리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지금 어차피 러브모드 끝냈으니까, 근데 뜨는 중에는 진짜 힘들어가지고 약간 이거를 도안을 예쁘기는 예쁜데 추천을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와서 다 완성을 하고 너무 예쁘거든요 지금. 세탁도 해서 지금 마르고 있는데 진짜 너무 부들부들하고 예뻐가지고 이제 힘들었던 거는 벌써 약간씩 잊혀져 가고, 그 기억이 약간 미화되는 거 아시죠? 힘들었던 기억도. 그런 와중이에요. 그래서 러브모드에 관한 자세한 떴을 때의 느낌이나 리뷰 영상 같은 거는 제가 다음번에 영상으로 아마 이 다음 영상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렇게 한번 찍어서 가지고 올게요.
제가 8월에 뜨개 계획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순차적으로 폴로만 니트 바인도프 했고, 그리고 러브모드도 바인도프 했고, 지금 라넌큘러스도 사실 몸통 뜨고, 소매는 어차피 반팔로 할 거라서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벨베티 가디건도 지금 소매 한 짝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다음에 뜨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번 영상에서 보실 수 있는데 프라이닥 가디건이라고, 저는 그냥 프라닥 가디건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프라닥 가디건도 떠야 하고요. 그리고 8월 22일,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 날에 한나님께서 함뜨를 여시잖아요. 마리트 함뜨를 여시는데 그 함뜨에 들어가서 마리트 가디건도 이제 작업을 해야 하고, 그리고 지금 또 고민 중인 거는 가디건 말고 베스트 넘버 8이라고 또 꽈배기 조끼가 귀여운 게 있어갖고 그거를 또 한번 마리트를 뜨기 전에 뜨고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도 들긴 하는데, 제가 최근에 꽈배기를 너무 많이 꽈가지고 그거는 약간 당장 뜰지 말지 고민 중이에요. 그러고 또 10월 달에 프라닥 가디건이 지금 저의 개인적으로 친한 뜨친 분들, 그러니까 뜨수님들이라고 계시는데 뜨수님들하고 함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함뜨가 이제 9월 말일까지 하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10월 1일부터는 그 마브스 자켓이라고 그 자켓 같은 진짜 귀여운 도안이 있는데 그거를 또 뜨수님들하고 함뜨를 해볼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저의 뜨개 계획은 여전히 이렇게 꽉꽉 들어차 있는데 문어발을 많이 만들진 않으려고요. 하나씩 이렇게 차근차근 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폴로맛 니트의 리뷰 영상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쯤에서 적당히 마무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또 갑자기 폴로맛 니트 얘기를 하려니까 이상한데, 폴로맛 니트 전반적으로 정말 만족했던 니트이고요. 그냥 아쉬운 부분이 여러 가지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은 다음번에 다른 니트를 뜰 때 보완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당장 제가 옷을 입는 데는 커다란 문제점은 없으니까 아주 만족하고 입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진짜 가을이 금방 올 것 같아요. 저는 이미 비축해 놓은 니트도 가디건도 여러 벌이 있지만 또 이제 겨울까지, 아니 봄까지, 어쨌든 니트를 입을 수 있는 계절까지 열심히 또 달려갔고, 일단 목표는 매일매일 니트를 갈아입을 수 있는 거? 좀 그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날씨가 점점 시원해지고 있는데 이제 일교차 조심하시고 감기 걸리지 마시고, 네, 어쨌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껏 하던 것처럼 열심히 뜨게 하고 다음번 영상은 이렇게 늦지 않고 제때에 맞춰서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근데 러브모드가 너무 빡셌어요. 어쨌든 저의 수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마친다고 하면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리고 다음 리뷰 아마 스포일 수도 있는데 저 이번 주 일요일 날에 영희님네 갈 거예요. 그래서 영희님네 가서 또 러브모드 비교 영상하고 이것저것 찍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는 에브리데이 샬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